그동안 감자에 대해서는 농학적이거나 또는 뭐 재배, 생산, 유통 뭐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인문학적인 거는 아마 처음으로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책이 출간됐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광식입니다. 네, 오늘은 동호농촌재단에서 농촌문화진흥사업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지역학연구실하고 한국사연구소에서 동호농촌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민속조사, 문헌조사를 했습니다. 강원도 감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자는 세계 200여 중에서 150여 국가에서 재배를 하는데 생산량이 한 3, 4억 톤으로 식량작물 중 4위, 4대 작물에 들어갑니다. 재배 면적은 이제 8이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감자는 이제 우리 옛날 자료에 보면 북방 감자는 감자가 이제 그 고구마입니다. 근데 북쪽에서 나는 고구마, 북방 감자, 북방의 감자다 이렇게 된 거. 말형서는 말에 방울이 달리듯이 줄기에 이제 여러 개 감자가 달린다 그래서 했고, 원전은 동그랗다고 그래서 그렇고, 난전은 이렇게 계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전하고, 서양에서는 아이리시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그는 감자가 본격적으로 식용화된 게 이제 아일랜드에서였기 때문이죠. 식물의 특성은 이제 고구마와 감자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고 감자는 줄기 식물입니다. 이 원산지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그런데 이 안데스의 이 잉카이들은 이 감자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감자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이 추노라고 합니다. 추노. 16세기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갔는데 잉카인들이 이걸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이게 식량으로 이제 배급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 먹었어요. 자기들은 안 먹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 비상식량으로 배에서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유럽에 전파시켰는데 특히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전쟁 때 이 유럽의 전 지역으로 전파됐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그래도 이게 별로 식용으로 안 됐는데 그 뱃사람들이 멀리 장거리 여행할 때 괴혈병에 많이 걸리는데 이 감자를 먹으면 괜찮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감자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식용하기 시작한 거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땅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를 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성을 제거하고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아까 스페인 얘기했지만 꽃은 예쁜데 그냥 관상식물로 봤지 식용으로는 안 왔어요.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감자를 먹으면 나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한센병에 걸린다. 그게 왜 그랬냐? 야생 감자를 날로 먹으면 그 강한 독성 솔라닌이 노출돼가지고 이 습진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악마의 식물이다. 그래서 법률로도 이제 못 먹게 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안뚜아네트는 감자는 빈민을 위한 빵이다 하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감자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못 사는 사람, 서민, 빈민의 약간 표상 같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대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독성이 있지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차츰 독성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식용으로 주식을 아예 그냥 감자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포테이토 그러면 아이리시 포테이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미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이 아일랜드 사람이 대기근이 오면서 북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와서 신개척지에 감자를 심기 시작했어요. 역수입된 거죠. 역수입된. 러시아는 그 사치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재배돼서 제2의 빵으로. 그리고 독일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면 감자 먹는 나라가 독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프러시아 시대부터 이제 그렇게 됐고,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감자가 전파가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청나라 때 이 송계현 현지라는데 토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감자입니다.
일본은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이제 일본으로 왔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자가이모라고 합니다. 감자를.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 보면 감자 먹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 감자를 이렇게 먹는 게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차 따르는 게 있는데, 여기 다른 음식이 없어요. 그냥 감자 먹고 차 마시는 거예요. 음료.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잘 보여주는, 이 고흐가 자기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제 배고 옳고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감자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그 인생과 관련된 그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자는 문명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감자가 주식하기 이전의 인구보다 감자가 주식한 이후의 인구가 확 달라져요. 특히 아일랜드가 1841년에 400만이었는데 인구가 1880년에 40년 만에 2배가 됩니다. 800만. 엄청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배 곪고 이래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뭐 1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는데, 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인구가 큽니다. 감자를 수확하게 되니까 어떤 게냐면, 인간이 먹고 남은 거를 돼지에게 줬어요. 사료로. 그전에는 서양의 돼지가 말랐다고 그래요. 이 감자를 먹으니까 이 돼지 육질이 좋아지고 용량이 커진 거죠. 체중이. 서양 사람들도 육식을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육식이 아주 상용화됐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국가가 발전하겠죠. 이제 대항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결국 유럽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감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북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북방 지역 국경에 와가지고 인삼을 재배하러 왔다가 이제 재배하면서 자기들이 식용으로 감자를 재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선조에 이거를 이제 경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산의 수령인 이영재가 이 씨감자를 구입해서 이제 전파를 시켰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문헌에 나온 건 오지연문 장전상고에 1824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얻게 됐는데, 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관서학부에 시를 108개를 썼는데, 그 중에 97번째 시 중에 희고 질긴 강계국수 맛도 좋은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강계가 바로 북계예요. 북계. 네, 청나라고. 희고 질긴. 근데 감자가 희고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밀은 이 지역에서 이제 재배되는 건 메밀하고 감자가 있는데, 메밀은 희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감자 녹마국수다. 녹마라는 건 이제 녹말입니다. 그래서 감자로 녹말을 낸 걸 가지고 이제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 그래서 이게 근거로 해서 종래는 1824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177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50년 정도 앞서서 구체적인 문헌 자료는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규경의 오지연문 장전상고에서 순조 24년, 1824년 관북에서 이제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기록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관북에서 들어온, 즉 한양에 온 게 1824년이다. 따라서 그 앞에 관서학부에 나온 강계국수, 이걸 근거로 하면은 18세기 말에 들어온 걸로 볼 수 있고, 한양에 들어온 게 1824년이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2024년에 감자 전래 200주년 뭐 기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는 오지연문 장전상고를 기준으로 한 거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서경창의 감저경장설이라든지 조성북의 원서방, 김창환의 원저보 등의 감자 관련 책들이 또 나와요. 그 한경남북도 강원도에 지명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감자골, 감자마을, 감자바우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역이 감자를 주로 생산을 많이 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그 감자의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역사, 문명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강원도의 감자 생산 양상, 또 그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전통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직접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